우주세기 건담 세계관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U타입. 건담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이며 우주세기 건담을 대표하는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U타입. 우리는 과연 U타입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건담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중요한 설정인 U타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타입의 개념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기획한 우주세기 건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지온 공화국을 수립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지온즘 다이쿤이 주장한 사상인 지오니즘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주라는 새롭고 광대한 생활권을 손에 넣은 인류는 통찰력과 인식 능력이 확대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U타입이 되어야 하며, 전 인류가 U타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상호 이해가 가능해짐으로써 오해와 탐욕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지구를 떠나 우주로 진출해 모두 U타입이 되어야 하며 지구는 성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타입은 과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지오니즘이란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오니즘에 말하는 U타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무로를 대표로 하는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U타입의 개념과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오니즘을 통해 U타입 이론은 점점 알려지게 되고, 지온즘 다이쿤의 사망한 이후에 발발한 1년 전쟁 중 아무로레이와 라라하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실제로 U타입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U타입적 재능은 모빌스트나 모빌 아머 등의 병기의 파일럿으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게 되면서 U타입의 병기로서의 전력적 가치가 부각되게 됩니다. 결국 U타입은 지온즘 다이쿤이 생각했던 서로 이해하고 전쟁과 이념 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와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온을 장악한 자비 가문에 의해 U타입은 우주로 진출한 스페이스 노이드가 새로운 능력을 손에 넣은 신인류라는 면을 강조당함으로써 선민사상으로 변질되어 이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지온즘 다이쿤이 제창했던 지오니즘에서 말하는 U타입 이론과는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U타입은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진 인류를 의미하는 말로써 우주세기를 기점으로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이후에 인식 능력의 확장에 따른 뛰어난 직감력과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감각이 발현된 사람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U타입의 개념은 우주세기 건담뿐만 아니라 비우주세기 건담과 건담과 관련 없는 수많은 다른 애니메이션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의미 그대로 신인류라고 해석할 수 있는 U타입은 많은 우주세계 작품이 만들어진 만큼 점점 그 의미가 넓어지고 확대되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건담의 U타입을 등장시킨 목적은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이해였습니다. 본래 U타입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작품에서는 어째서인지 이들의 인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과 불가사의한 힘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더욱 돋보이게 되면서 U타입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파일럿이라는 개념이 강해지게 됩니다. 초기 우주세기 건담에서 U타입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과 인간의 갈등, 그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 행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U타입이었습니다. 이렇게 U타입은 인간이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갈등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주세계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직접적인 심볼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능에 가까워지는 초능력 같은 힘 때문인지 건담이 점점 이능력 판타지가 되어간다는 이유로 그들의 존재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주세기 건담 속에서 U타입은 초능력 인간 병기 취급을 받으며 전장으로 내몰리게 되지만, 결국 U타입의 완전한 능력을 각성한 순간 희망을 보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U타입의 능력은 종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힘이 된다는 것이 기동전사 건담 속에 표현되고 있는 U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설정인 U타입이란 개념이 조금씩 감독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면서 결국 토미노 감독은 한 방송에서 U타입은 실패였다 라고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U타입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뉴타입을 자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미노 감독은 뉴타입이라는 존재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이해를 표현하려고 했으며, 감독의 이러한 주제의식은 그 후속 건담 작품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실타래처럼 꼬인 뉴타입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토미노 감독 자신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풀리게 됩니다. 뉴타입이란 테마로 선보인 2005년에 개봉한 극장판 기동전사 제타 건담 3연작을 통해 진정한 뉴타입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진정한 뉴타입이란 지금까지의 뉴타입처럼 정신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체감을 통해 내 주변인들을 소중히 아끼고 그들을 위기에서도 능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변인들을 사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카뮤야말로 궁극적인 뉴타입이라고 토미노 감독은 평하면서 뉴타입의 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뉴타입은 우주세기뿐만 아니라 비우주세기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주세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는 순간 뉴타입 오마주구만 할 만한 반가운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동신세기 건담 X에서는 그냥 뉴타입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건담 X의 뉴타입은 인류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인간을 초월한 강력한 산업 능력을 통해 텔레파시라던가 예지 능력 등 초능력을 보여주며 뉴타입용 특수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강화 처리를 하여 만들어진 인공 뉴타입이란 강화인간과 같은 개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세기를 상당 부분 오마주한 건담 시드에서 뉴타입 개념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수 있는데, 뉴타입의 시그니처 삐리링 등의 효과음과 함께 사용되는 비트 병기와 타이틀인 시드가 인류가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이라는 설정인 점으로 보아선 시드가 쪼개지는 쪽이 더욱 뉴타입의 오마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에서는 이노베이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건담 에이지에서는 뇌의 X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감각이 발달한 사람을 의미하는 X라운더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우주세기 속에서도 우주세기의 뉴타입 개념은 상당히 차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나올 비우주세기 작품에서도 뉴타입의 개념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온줌 다이코는 뉴타입을 우주에서 생활하는 스페이스 노이드의 진화용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구 출신 중에서도 많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뉴타입의 발현 조건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뉴타입이 우주라는 특정 환경 하에서만 탄생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실이 어찌되었든 뉴타입의 상당수는 겉에서 보기엔 행복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들의 과거를 살짝 살펴보자면, 아무로레이는 엄마와 헤어지고 일 중독자 아버지에게 방치되듯 성장했으며, 샤 아즈나불과 세이라 마스는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헤어져 자비 가문의 암살의 위험 속에 망명다니며 성장하게 됩니다. 라라하스는 애니와 소설에서의 설정이 다르지만 전쟁 고아이거나 매춘부였으므로 행복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카뮤 비다는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일에만 신경쓰며 아들을 방치하기까지 하는데, 결국 카뮤의 눈앞에서 양치는 모두 죽게 됩니다. 더블제타의 주도 아시타는 가난해서 부모님이 다른 콜로니로 돈을 벌러 가고 없었기 때문에 10대 중반의 나이에 동생과 둘이 살며 돈을 벌러 다녀야 했고, 하만카는 양친이 사망하고 어린 시절부터 총책임자라는 무거운 직위를 맡아야 했으며, F91의 시부 가노는 병기 개발에 빠진 어머니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 부모가 별거 중이었고, V건담의 우소 에비는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부터 단검 던지기 같은 걸 배운 데다 부모님은 둘 다 게릴라 활동을 한답시고 애만 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건담 유씨의 버나지 링크스는 아버지의 후처도 아닌 애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버나지를 뉴타입으로 강제 각성시키려는 아버지에게 반발한 어머니가 버나지를 데리고 가출하면서 빈민가에서 편모 가정으로 생활하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꽤 많은 수의 뉴타입들은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설마 이런 경험이 뉴타입 각성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뉴타입 각성의 정확한 조건이 밝혀진 것은 없으니 이런 공통점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습의 샤아에서 나름 힌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하사웨이가 퀘스 파라야와 대화에서 뉴타입은 우주의 무중력 속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이 뇌 속에 사용되지 않던 부분이 발현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차라리 이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뉴타입의 병기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뜬 지온과 지구연방군은 뉴타입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결국 평범한 사람을 인공적으로 뉴타입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강화인간은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쉽게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뉴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세기 내에서 미노프스키 입자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전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간을 초월한 인지 능력과 일반인을 압도하는 초인적인 파일럿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뉴타입은 그 어느 병기보다도 매력적인 존재일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당연히 이들의 능력을 탐냈을 것이고 이윽고 그들은 뉴타입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년 전경 당시 뉴타입을 연구하고 전용 병기 개발에 충실했던 지용 공국군과는 달리 지구 연방군은 전쟁 말기부터 일반인의 뉴타입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지용 공국의 각종 연구 데이터 및 기술을 흡수한 지구 연방군은 강화인간이라는 일종의 인공 뉴타입의 연구 및 육성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강화인간은 뉴타입이 아닌 평범한 인간에게 여러가지 불법적, 비윤리적인 강화 시술을 하여 뉴타입과 같은 인지, 반응 능력을 갖게 만든 것으로, 강화인간은 대개 뉴타입에 비해 정신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강화인간이 뉴타입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능력을 끌어올린 만큼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인데, 우주세기 내에 나오는 부작용들은 정신 감흥으로 인한 정신붕괴, 능력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폭주 또는 사망 등이 있는데, 실제로 극중에서 등장하는 강화인간은 대부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지원잔당 조직인 네오지온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인간 육성보다는 뉴타입적 자질을 가진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약물 투여나 시술 등으로 그 잠재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에 주력했고, 또 이들 뉴타입의 DNA를 이용해 클론 부대를 운영하기까지 합니다. 강화인간의 개념 역시 뉴타입과 마찬가지로 비우주세기 건담에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동전사 건담 시드와 시드 데스티니에선 신체 개조와 약물을 이용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킨 강화인간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기동전사 더브로의 초병인 알렐루의 합티즘과 소마 필리스도 강화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신세기 건담 X에서는 인공 뉴타입 카리스 노틸라스가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강화인간과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세기에 전쟁을 통해 활약했던 뉴타입은 그 후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면서 건담 F91의 시대에 와서는 뉴타입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개념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해졌고, 단지 파일럿적 능력과 감각이 뛰어난 인간 정도로 인식하게 되며, 뉴타입의 진정한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만이 남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 V건담 시대에는 뉴타입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뉴타입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이키커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뉴타입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새로운 존재인지는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터네이 건담에서는 옛날에는 뉴타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외우주로 나가버렸어 라고 말하면서 터네이 건담의 시대에는 뉴타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건담 G의 레콘기스타에서는 벨리제남이 뉴타입적인 묘사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 슈퍼로봇 대전 X에서 벨리는 뉴타입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세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타입의 의미와 이름은 달라져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항상 있었으며 우주세기에 처음과 끝까지 그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타입은 사이코웨이브라는 특수한 뇌파를 발산하는데, 뉴타입에 가진 능력 그리고 사이코미와 사이코프레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세기 뉴타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뉴타입 속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